1번. 그리스 고전에 나왔던 문장으로 기억하는데, 예, 박재호 선생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1번. 단톡방 보고 있습니다. 철학자, 명상가라고 바꿔도 되겠죠. 철학자, 명상가는 다른 사람들이 축제를 즐길 때 그 축제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바로 사띠의 자세죠. 사띠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사띠를 하는 순간, 달리 말하면 명상가,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축제에서 빠져나와 보는 거죠. 이준하 선생님도 어서 오시고요. 2번. 어떤 대상인지에 상관없이 내 쪽에 과연 사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이게 참 정말 중요한 마음챙김 명상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서도 이거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잊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당장 저한테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제기하는 일종의 표어인데, 대상은 무엇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명상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대상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붓다의 관점은. 대상이 뭐든 간에, 그게 뭐 발바닥이든 고귀한 생각이든 뭐 내 느낌이든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상관없어요. 내 쪽에 과연 사띠가 있는지 여부가 유일한 관건이에요. 그 대전제는 뭐겠습니까? 어떤 대상이든지 다 무상고무아를 볼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하여튼 내 쪽에 과연 사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러려면 내 관심이 밖을 향해 있으면 안 되고 내 쪽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내 쪽을. 특히 내 감각기관에 사띠를 둬야 됩니다. 3번. 무상고무아의 삼법인이죠. 무상고무아. 빨려는 띠라카나라고 하는데, 띠라카나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띠라카나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삼법인이라는 의미하고 좀 다르지. 그러니까 띠는 뭐 3이라는 뜻이고, 라카나는 그냥 특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걸 직역을 해서 삼특상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죠. 삼특상. 영어로는 three characteristics of beings.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세 가지 특성. 무상고무아.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법인을 보는 것이 바른 사띠, 삼마사띠, 정념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띠라고 하는 건 계속 이 무상고무아를 보려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 대목에서는 제가 조금 길더라도 설명을 좀 해볼게요. 특히 이제 제가 법학을 하죠. 법조연수소 법학을 하는 사람이죠. 뭐 법학자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하여튼 법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학을 하는 게 저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무슨 글쎄 뭐 전생의 업인지 팔자인지 모르겠는데 직업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이제 드려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법학 분야 중에 여러 개가 있죠. 뭐 민법학, 헌법학, 뭐 형법학, 뭐 상법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민사소송법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철학적인 법학 분야가 뭘 것 같으세요?
형법이 형법학 그렇겠죠? 그래서 되게 뛰어난 철학자들은 형법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형법. 당장 이 형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범죄론. 도대체 범죄란 무엇이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행위론, 세분화해서 행위론이라는 게 나와요. 분명히 우리 범죄는 행위죠, 행위. 그죠? 행위를 통해서 범죄가 일어나죠? 생각만 가지고 범죄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죠? 뭐 말을 하든 때려 부수든 사람을 뭐 죽이든 그 행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행위라는 게 뭘까? 행위라는 거. 근데 자, 우리 박재호 선생님도 뭐 우리 그쪽 수사계통에 계시니까 잘 이해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이제 범죄가 성립이 돼서 그 사람한테 범죄자한테 형벌을 과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이런 거지. 뭐 사람을 죽인 자는 뭐 몇 년에 처한다. 뭐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죽인 자라는 객관적인 팩트 그걸 구성요건이라고 그래요. 범죄 구성요건. 그러니까 일단 객관적인 팩트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법성이 있어야 돼. 그건 뭐냐 하면 정당방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을 죽였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위법성이 없어지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야 돼. 그걸 위법성이라 그래. 구성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책임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거 알아두십시오. 형사 미성년자라는 게 있어요. 14세 미만. 14세 미만은 사람을 죽여도 형사처벌을 못합니다. 그거 아세요? 13세 11개월 된 친구가 살인을 했어도 그 사람 그 친구는 형사처벌을 못해. 형사 미성년자. 아직 분별 능력이 없다는 거지. 그걸 이제 책임성이라고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범죄가 성립되려면 다 아시다시피 고의가 있어야 되지, 고의. 그죠? 민사 책임하고 다르죠? 범죄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범죄 의도죠, 의도. 부탁해서 말씀하시는 빨리어로 쨌다나예요. 인텐션. 요거는 고래로 자, 이제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다 이해하실 분들이니까 인과적 행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과적 행위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우리 구성요건에 나오는 뭐 사람을 죽인 이런 팩트가 있죠. 그거는 그냥 드라이한 그냥 사실의 진행일 뿐이고 그러면 이제 해당이 되고 범죄의 고의는 사람의 내심에 관한 것이니까 책임성의 문제다. 요렇게 보는 그 형법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류적인 이제 대세죠.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소위 목적적 행위론이라는 걸 주창해낸 학자들이 있어요. 법철학자들이. 그 사람들은 고의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의 문제다. 어떻게 행위라는 것하고 그 의도, 목적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냐? 행위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뭐 견해에 따라서 또 양분될 수 있겠죠.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평가할 때 그 드라이한 그 움직이는 그것만 그냥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고의를 포함할 것이냐라는 문제. 근데 잠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텐션이 들어가지 않나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목적 이퀄로 의도죠. 의도, 고의 다 목적 다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자, 왜 이제 우리 이제 명상으로 이제 끌고 와서 생각을 해보자고. 이 얘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그런 겁니다. 법학 강의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 3번에 제가 무상고 무아의 삼법인을 보는 것이 바른 사띠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띠를 할 때 계속 이 사띠만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맹숭맹숭하지 않으세요? 잘 안 되지? 사띠 자체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행위예요. 거기에 아무 색깔이 없어. 그런데 그 색깔을 입혀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삼빠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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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빠잖냐. 그래서 항상 사띠, 삼빠잖냐는 쌍으로 다닙니다. 같이. 그래서 그것을 중국 사람들이 사띠를, 삼마사띠를 정념이라고 했고 삼빠잖냐를 정지, 발은 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념, 정지 이렇게 항상 쌍으로 다닌다고. 사띠, 삼빠잖냐, 정념, 정지 이렇게 쌍으로 다니는데 너무 기니까 또는 사띠만 해도 삼빠자냐는 당연히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띠 사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사띠라고 해서 사띠 자체는 무엇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지만 인과적 행위론이죠. 항상 삼빠자냐가 뒷받침돼야 돼. 목적성이 있어야 돼. 목적성. 그게 지혜죠. 자, 그러니까 이제 대입을 해보죠. 결론을 내려보자고요. 어떤 대상을 볼 때 그냥 이거 흘러가는구나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드라이하게 보고만 있으면 뭐가 알아져요? 물론 알아지겠지. 그러나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항상 무상고 무아의 관점, 그런 목표하에, 목적하에 무엇을 사띠하려고 해야 돼. 무상고 무아를 알려고 하는 거, 그게 삼빠잖냐거든. 한목적성.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만 해도 벌써 길죠. 무상고 무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은철 선생님,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무상고 무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와. 그렇죠. 무아죠. 무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뒤에 놔뒀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뒤에 놔뒀는데 결국 무상과 고는 무아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구조일 뿐이에요. 무아 안에 다 포함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계속 내가 움직일 때, 말을 할 때, 걸을 때, 여기에 내가 있나 없나? 여기에 나는 없구나.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무아구나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맹숭맹숭한 사띠가 안 되겠죠? 그죠? 훨씬 진도가 빠르겠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인과적 사띠를 할 게 아니라 목적적 사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과적 행위론이 아니라 목적적 행위론이에요. 자, 그러니 제가 공부하는 이 법학이 명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겠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자 4번 4번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 사범주라 그랬어요. 짜따로 브라마 위하라. 그러니까 네 가지 그 브라만들이 거주하는 주처. 항상 이제 브라만 성인들은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 자비희사죠.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을 키우는 것은 우리와 남을 가르는 경계를 허무는 이다. 그죠? 남과 나를 동일시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렇죠? 5번 까마 업이 윤회한다. 윤회를 삼사라라고 하죠. 삼사라. 업이 윤회한다.
붓다의 선언이에요. 주인공이 윤회하거나 영혼이 윤회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업이 윤회한다고. 업은 실체가 아니라 프로세스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환생, reincarnation이라고 하는 건 붓다의 원음, 원 가르침에 어긋난다. 그래서 우리는 윤회를 얘기할 때 환생이라고 하지 않고 재생, 그냥 리버스라고 해야 된다. 혹시 영어 책을 보시거나 한국 책을 보실 때 환생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거는 이거는 붓다의 원음을 잘못 이해했구먼 이라고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환생, reincarnation 이렇게 써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재생 또는 리버스라고 해야 돼요. 6번,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렇죠? 항상 변하지 않고 그것에 있다면 그것은 멋있다고 할지언정 그걸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진 않죠. 아름답다고 하는 건 이 수십억 년의 우주의 역사 속에서 짧은 순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아름답다는 용어를 쓰죠. 7번, 명상 아주 유명한 격언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배울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생이 준비가 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거꾸로 얘기하면 배우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못 배울 것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배울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 주변에 우리가 견해만 살짝 바꾸면 배울 것들이 너무너무 차고 넘쳐요. 특히 저는 요즘에 여러분 다 공감하실 텐데 책을 다 좋아하시죠? 옛날에 어릴 때는 옛날 선인들이, 옛날 조상들이 책 속에 길이 있다, 뭐 이런 표를 이제 말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이제 귀가 아프게 들어왔죠, 학교 교육에서.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냥 책 읽으라고 권하는 소리지. 근데 진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책 속에 길이 있더라고. 책 속에 길이 있어요. 우리가 프리드리히 니체가 독서에 3단계가 있다 그러지. 처음에 하나는 뭐냐면 낙타 같은 독서. 뭐겠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거야. 근데 그게 좀 이제 발전하면 사자 같은 독서. 이제 책에 흥미를 느끼면 막 좋은 책을 막 사들이고 막 찾아다니고 막 엄청 집에 쌓아두고 그죠? 막 난독을 해.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막 하다가 마지막 제일 이제 고단수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독서. 그건 뭐냐면요, 어느 책이든지 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걸 아주 귀담아 봐요. 다 공감하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사자 같은 독서를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책을 별로 안 삽니다. 안 살라고 그래.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있는 책 엄청 많죠, 집에. 다 보세요. 예, 수백 권 되시죠, 책들이. 그 안 보고 그냥 놔둔 책이 거의 반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마루에 이제 서가가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요즘에는 한숨이 나. 야, 저것만 다 읽어도 정말 모를 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책 사는 욕심을 버리고 있는 책, 옛날 책이든 허접한 저자든 간에 있는 책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안 좋은 책이 없더라고. 다 좋은 책이야. 그래서 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배울 것이다. 배우고자 하면 다 있어요, 거기에. 배우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자, 마지막 8번. 모든 업은 일종의 중독이므로. 중독이죠. 중독이에요. 틀림없어요.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일종의 중독이므로 이왕이면 최상의 사띠도 업이죠. 사띠에 중독되도록 해야 한다. 근데 희한한 건 싸구려 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는 쉽게 중독이 돼. 그죠? 술, 마약, 담배. 근데 나를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하는 거는 중독이 잘 안 돼. 그렇죠? 사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매일 운동하는 거, 좋은 음식 챙겨 먹는 거, 사람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런 좋은 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 이치가 그렇죠. 잘 중독이 안 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중독되는 것보다 몇 배 더 좋은 중독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중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귀한 거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역설적으로. 자, 이상입니다.